2021년 6월 29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는 지역은 비가 왔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비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가 좀 빗줄기가 굵었거든요. 그래서 우산 안 챙겨갔으면 좀 흠뻑 젖을 수 있을 정도로의 양의 비였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그쳤네. 아까 방송하기 초기에는 완전히 억수같이 퍼부었었는데 어, 여름 되면 이게 비 오는 날씨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이제 개면 또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또 땀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이 이번 달 마지막 방송이죠. 예.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 있지만 제가 30일 휴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하면 다음 방송은 7월 1일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6월달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즉슨 뭐냐 하면 오늘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털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른 건 없고 예. 저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가겠습니다. 하루 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생화 못 보시는 분들이 허전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 선에서 오늘 썰을 좀 최대한 많이 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야? 썰 올려주셔서 감사요. 이윽 지하철 와이파이는 역시 거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도중이장님. 야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네. 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이제 시청자 고민 사연. 팩스 디젤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팩스 디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붕어 형님께 어제 오늘은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돌아온 지하철에서 잠깐 과거의 나, 현재의 나에 대하여 잠깐 생각에 잠겨보았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순되며 이율배반적이며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제 자신 역시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렇게 불완전한 자신을 타인의 기준이나 일반적인 기준에 일률적으로 맞추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더욱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밥은 벌어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자유로워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철님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왔어요. 요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연 적으신 분이 언급하는 사건이 뭔지는 아시죠? 그 고3 수험생이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선택을 한 그 사건인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이 처음이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이 수험과 관련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매년마다 한두 번씩 꼭 와요. 뭐 디제잉도 이게 지금 이 사건 접하는 게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마 디제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동병상련의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특히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또 많이 되고 더 데미지가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제님도 사실 고3으로 돌아간다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튼 디제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5년 전, 딱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이죠. 5년 전 고3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답하기 힘드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딱 5년 전이잖아요. 그 시점이. 우리 24살이니까 마이너스 5 하면 이제 19살, 고3인데
아, 가출한다고요? 그만큼 이제 그 고3 생활이나 이 가정 생활이 끔찍하다는 말이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출한다. 사실 나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음, 그 고3 학생이 다닌 학교도 제가 알기로 명문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죠, 디젤님? 학군이 꽤나 높은 데로 알고 있는데 높은 데에 있어도 이 학업 이게 높은 데고 좋은 학교에 있어도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실업계 출신이라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었어요. 예. 학업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애들은 별로 없었어. 낙천적인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뭐씨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역으로 학군이 높은 데는 오히려 이제 더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공부하기 더 편하겠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역으로 보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간다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만큼 똑똑한 애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 경쟁도 굉장히 호떡하고 더 집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군일수록. 김동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디젤님이 다녔던 그 강남 쪽은 더 최고잖아, 최고. 예, 강남 쪽은.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 그 강남이나 뭐 대구의 범어동이나 목동 같은 데서 태어난 애들은 다시 고3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많을 거야. 훨씬 더 많을 거야. 물론 반대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피똥 싸게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목동이나 강남이나 뭐 디제잉도 아시잖아요. 디제잉도 특목고 출신인데 그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단지 공부에 좀 더 적성이 있고 머리가 좀 공부에 관련된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좋아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고 싶어서 한다. 디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보다는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공부 안 하면 왠지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학군이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일반 부모님에 비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왜냐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더 투자한 만큼 더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강남권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리고 뭐 디젤님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스카이키스라는 드라마 제가 디젤님 통해 알았지만 오히려 강남권에 나온 실제 이야기는 스카이캐슬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냉정한 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드라마이기 때문에 각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거 심한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히려 그 학군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는 약가다. 실제는 더 심하다. 더 냉정하고 더 혹독하다. 어, 부모님이 정말 못 살게 군다. 디제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교 성적 안 나와가지고 5일 동안 굶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 김동님,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집에서 5일 동안 굶었다 하면 이해되십니까? 강남구 삼성동에서. 근데 디제님이 그때 무슨 얘기 했어요?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애들 비슷하게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다. 그런 얘기 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동네 애들 중에 그런 경험하는 애들이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성적 안 나오면 아예 그냥 뭐 사람 자식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자식으로 안 볼 것 같아. 그리고
좀 체벌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제가 좀 이 사연하면 썰방대로 느낀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안 맞으면 애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부모님한테. 디젤린도 맞고 자랐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는 정말 혹독하고 냉정하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디제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반만 내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왜 남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왜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약간의 오차범위도 농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건도 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음. 자,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수준에서 자유로워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티젤님이 좀 나름 그래도 그 대한민국에서 참 손꼽히는 동네 사는데 꿈은 굉장히 소박해요. 강남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 치고 굉장히 소박합니다. 예. 자, 누구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요즘 사회에서. 근데 요즘 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서울권에 엄청 많을 거야. 예, 엄청 많아요. 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사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어떤 주 공간이 확보가 되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타인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타인의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이 주거 환경이라는 게 뭐 일단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옆집에 어떤 피해를 끼친다거나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김동희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김동희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서울 땅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 땅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대학교 청년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오피스텔 원룸이 방음이 정말 안 된다는 거죠. 방음이 정말 안 되는데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음이 잘 되는 아파트나 빌더라고 하시지만 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음, 자, 그리고 밥은 벌어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자유로워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디젤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안 달게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땅에서는 밥만 벌어먹고 있는 수준이면 굶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아닙니다. 디젤이만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24살이잖아요. 24살에서 지금 원룸에서 이렇게 좀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 이 정도 월급 받으면서 이게 젊을 때는 버틸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도 똑같은 생활하면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버텨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땅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지방에서는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수준이 안 높은데 서울은 높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밥만 먹을 수 있어 없잖아요. 김동현님 어서 반갑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왜냐? 의식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식주에 지출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 디젤님. 디젤님이 그때 가게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50은 무조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고정 비용이.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서울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건 디젤님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이제 삶을 읽어 나가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살이기 때문에 아직 혼자 사는 게 재밌고 좀 소박하게 사는 게 좀 즐겁고 이대로 살면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 이 나이가 먹으면 그 생각하는 게 변해요. 변합니다. 지금 원룸이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예를 들어서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원룸이 살고 싶고, 그래 살다가 좀 더 있다 보면 거실과 방이 따로 있는 그런 1.5룸 가고 싶고, 1.5로 살면 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투룸 정도 있는 그런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분명히 생겨요. 살다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혼자 살면 고시원도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고시원 살아보면 알잖아. 단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감옥 같고 뭐 취소도 안 되고 공용 공간에서 같이 써야 되고 내 물건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고 엿보는 사람이 있고 음,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참 하기 힘든 거지. 이게 뭐 디자인 느끼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이 굉장히 썩었어요. 디자인 느꼈지만 꼭대기부터 썩었어요. 강남부터 썩었어요. 님도 공부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이렇게 지치게 만들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똑같은 길로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디젤님이 봤을 때 너무 공부라는 그 참패 인류화된 레버넌트님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장강님 오세요. 그 참패 인류화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디젤님 그렇게 가다 보면 나오지 안 생기겠습니까? 강남에도 나오지 안 생길까요? 상대적으로 강남은 좀 적겠죠. 강남도 나고자 생깁니다. 못 따라가는 사람 생겨요. 모든 사람이 공부 안 하면 바라본다고 다 똑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리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꼴통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쟤네들하고 다르구나. 공부 말고 다른 걸 좀 키워야겠다. 그렇게 많은 부모님 있으면 그 부모님은 정말 현명하죠.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조기 유학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공부라는 끈을 못 벗어나게 하잖아. 맞죠? 근데 인생에 살다 보면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디젤님. 공부가 다가 아닌데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사람들은 이 공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돈과 정신을 써버려요. 이미 거기서 현타가 심하게 와요. 현타가 심하게 와요. 공부하는 것도 현타가 심하게 오지만 나이 먹으면 뭐 때문에 현타가 오는지 아세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서 또 현타가 또 와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현타가 심하게 오잖아요. 왜 심하게 올까요?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학교 가라서 공부해라, 외워라, 대학교 가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우린 시킨 대로 했는데. 하라고 해서 다 했는데. 나와서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뭐 마냥 놀았습니까? 그 지금 뭐 백수되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 놀았어요? 마음 편하게 논 사람 별로 없어요. 뭘 놀아? 4년제 대학교 간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인문계 아닙니까? 인문계 가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야자 땡하면 10시에 마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사복장에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디젤링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겠죠. 뭐 디젤링 같은 게 뭐 1년에 쉬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좀 놀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도 다지고 공부 말고 다른 경험도 좀 많이 쌓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아예 못 하겠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CR도 안 먹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뭐 디제인도 아시겠지만 특히 디제이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자식은 다르다는 거.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이해하는 부모님은 정말 없어요. 대한민국 문화에. 난 대한민국 문화에서 가장 깨부수고 싶은 게 특히 미국 문화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 중에 하나 깨부시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지코님 오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바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거야. 자신의 재산이자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물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부모 자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구워라 살만하면서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혹독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거니까. 자식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제님이 아버지가 힘들게 하고 공부시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거 내 핏줄이 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말 도의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잘못된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부모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나의 교육 방식과 나의 어떤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자식은 또 다른 자아지 내 소유물이 아니지. 자식과 나는 같을 수 없지. 같은 방향 꿈꿀 수 없고. 자식이 혹여나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존중해주고 자식 스스로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육성해주자.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참 좋죠. 물론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부모님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잘못 키웠음에도 자식들이 자꾸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에 잘못 보내가지고 자식들이 힘들어함에도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강남권이 많다는 거잖아요. 특히 강남권의 부모님은 나랑 자식과 어떤 생각하는 거나 꿈이 다르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학군이 높을수록.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고교 동창 중에 문사철 간 친구 7급 공부 중인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공부하기 싫다고 막 울었어요. 7급도 왜 준비했겠어요? 7급 자기가 하고 싶어서 준비했겠어요? 문사철 나와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문사철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거 다녀도 별로 비전 없으니까 7급 바로 준비해라고 또 얘기했겠죠 뭐.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그 EBS에 나왔던 건데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구급시험 붙었는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구급시험 붙었으면 합격했다 합격했으니까 정말 축하한다. 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웃긴 게 고대 나왔으면 무슨 구급을 쳐 바로 행시나 못해도 7급을 쳐야 되지. 뭐도 구급을 쳐 이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다 하더라고. EBS에 보면 있거든요 그게. 구급도 나는 어려운 시험인데 아버지가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고요? 참. 아니 그게 왜 잘못된 교육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
혹시 그 아버지가 관료 출신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아버지가 7급을 준비한 이유도 아버지가 그 관료 쪽이네. 맞죠? 그 고위 관료 출신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7급도 그거네. 아버지랑 같은 길을 가다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7급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급 시험 중에 레벨이 높은 게 검찰이나 아니면 국채은행요. 국채은행도 거의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급. 음, 참, 왜 이렇게 자식 욕심을 못 부리지? 부모님께서. 정말 나쁜 건데.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식을 못 살게 불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앞으로 이런 사건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저희 때도 일어났습니다, 디제이님. 저희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났어요.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일어남에도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왜 안 되겠어요?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뀌니까. 맞죠? 부모님은 안 바뀌잖아요. 시대가 지나도 부모님의 어떤 마인드나 교육 방식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일반 젊은 사람들은 딱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성적 가지고 들볶았을까. 얼마나 부모님 성적표나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주고 압박 주고 자식한테 따뜻한 말보다는 어? 모진말하고 아니면 뭐 때리기까지 하고 이게 안 봐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안 봐도. 그리고 이번에 보면 시기도 딱 어떤 거냐면 6월 모의고사 치고 난 뒤거든요. 딱 시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디젤님? 사실 6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 6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부모님 원하는 성적 안 나오니 부모님 또 들들 볶았겠죠. 물건은 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긴 하겠지만 모집만 했겠죠. 아니 그 친구라고 하기 싫었겠냐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고 열심히 한다고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하고 더 잘, 더 잘하고 더 머리가 좋은 애들 많잖아. 디젤린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래 내가 좀 똑똑하다. 공부에 소질이 있다. 공부로 누구랑 붙으면 앉을 자신 있다 그런 마음 먹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특목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진짜 대한민국의 천재 정말 독종들 정말 많다. 당연하지 독종들만 다 모아놨으니까 외국면 독종 오브 독종들 모아놨잖아요. 어, 뭐 디제이도 뭐 이제 중학교 때까지 독종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공부에 있어서. 근데 막상 그 외국 가니까 어때요? 예,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디젤이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공감하시게 디젤님. 공감하시고 더 쏠 거예요.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많이 느끼가 언제냐면 특히 공부에서 이 공부란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피똥 싸서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뭔가 느꼈을 때 아마 디젤님 자주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용어를 갈아 넣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정말 빡세게 해도 도저히 얘네들 못 깨겠구나. 이거 노력 극복될 수 없는 거구나. 그냥 통곡의 벽이구나.
내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노력을 해도 넘어갈 수 없는 게 있구나. 특히 디젤님은 엄청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솔직히 보면 나는 공부 잘하는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사이코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사이코라고 봅니다. 특히 공부에 타고난 사람들은 그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제이도 온전 공감하시면 이 공부 쪽에 사페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공부 계열에 특히 공부 쪽에 타고난 애들 있죠. 그 타고나다는 기준은 뭐냐면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외국에 아마 그런 사람 꼭 있을 거야. 디제이도 공감하실 거야. 책 한 번 봤는데 한 번 본 대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 보통의 사람들은 한 번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엑스포습하고 동영상 돌려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딱 책 한 번 읽으면 읽는 대로 스크립트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이게. 외국에 있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 있습니다, 밤마다.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판서에 적는 거 적고 빗지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한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교육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집에 가서 또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보통 우리가 하는 대한민국 공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디젤이 안 그래요? 적고 외우고 그거잖아, 맞죠? 적고 외우고 한 다음에 도저히 안 외워지고 틀리고 하는 건 어떡해요? 따로 이제 오답 노트로 서브 노트 만들어가지고 적고 외우고 분량 줄이고 보통 뭐 수능이든 이 공무원 시험이든 공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도 맨 처음에 이제 똑같아요. 적고 외우고 미치치고 그러면서 계속 해독하면서 양을 줄이는 거죠. 줄여가면서 안 외워지거나 자주 틀리는 거 도저히 헷갈려서 까먹는 것들은 따로 서브 노트 같은 내가 만들어가지고 적고 한 다음에 이제 양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침에도 그냥 성적이 나보다 더 잘 나오고 더 쉽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외국인은 그런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해줄까, 디제니? 더 무서운 거? 내가 피똥 싸듯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님 느낄 거야, 이거. 아마 100% 느낄 거야. 200% 느낄 거야. 200% 느끼고 빰빰 빠라빰빰 하실 거예요. 뭐냐면 나는 졸라 빡세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그런 애예요. 한 스펀지 같은 애 와가지고 야 디제라 뭐 이렇게 빡세게 하냐.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야빵 사줄 테니까 매점 가자. 아 싫어. 지금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냐. 야 우리가 아무리 뭐 공부에 미친 사람이지만 게임도 하고 살아야지 하면서 맨날 게임 얘기하고 공부 얘기 안 해. 게임 얘기하고 딴 얘기 연예인 얘기하고 아니면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적이 더 잘 나와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막상 시험에 뚜껑 열어보면 성적이 더 잘 나와. 외국엔 그런 애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때 정말 좀 허탈감 엄청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가 교실에 있을 때 얘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못 봤는데. 쉴 거 다 쉬고 매점 갈 거 매점 가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시험 치면 결과가 나보다 더 잘 나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특목고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목고가 그럴 것 같아요. 이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사례를 굉장히 자주 겪을 것 같아요. 제가 자잘한 건 2인 1실 있었는데 같이 있는 녀석이 저는 공부할 때 그 친구죠. 님이 그게 아니라 야동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공부라는 게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김선아님 어서요?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시간 쏟은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야, 이게. 특목고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좌절을 엄청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좌절을. 근데 웃긴 게, 부모님한테 이걸 얘기해도 부모님한테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제가 할 만큼 해봤는데요. 여기는 워낙에 공부에 날고기는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노력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했는데 한 만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얘기하면 아 그래 뭐 거긴 또라이들 많으니까 니는 그래도 보통 머리니까 아마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 이렇게 들어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고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너 공부할 딴 생각했지? 너 공부 야자 쬐지? 수업 안 들었지? 당장 책 가져와. 당장 문제집 가져와.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어? 네가 열심히 안 한 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해? 네가 진짜 열심히 했어봐. 네가 저 잘하면 이런 일 안 생겨. 네가 잘 못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야. 핑계 대지 마. 어디서 부모님한테 핑계 대려고 그래. 거짓말하고 있어. 너 19등이지. 다음에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 말아서 해. DJ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약간 좀 왠지 약간 음성 지원될 것 같아. 무섭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인정 안 하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그냥 노력 부족, 근성 부족. 머리는 1%, 노력이 99%. 아버지가 하는 말 제일 싫다고요? 야. 근데 역으로 얘기할까요? 님 아버지가 지금 수능 치면 의대 못 갈걸요?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수능이 더 어려워. 아버지 때 학력고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시절 때는 디젤님, 그 학력고사 시절 때는요, 그냥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었어요. 그때는 뭐 기출문제나 시험 범위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책 통으로 외워가지고, 통한계에서 많이 외워서 시험 그냥 무작정 외우고 많이 보고 적고 하는 사람이 장땡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의대 가고 그랬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에. 아버지가 봤을 때 학력고사 시절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는 사람이 먹히는 시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대나 아니면 법대, 의대에 가가지고 뭐 고시 패스하고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무식하게 하면 다 되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고순도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고순도 변호사님이다 뭐 공부가 제일 쉬워서 장승수 이런 분들도 지금 보면 스카이도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이 그렇잖아요. 응용력 많이 필요로 하잖아. 응용력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무식한 방식이 통했던 방식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름을. 타고나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확실하게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제 돈으로 우리가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깨닫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사고가 유연하고 본인들이 잘못이 있다고 깨닫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 때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디젤이 옛날에 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모님이 무조건 공부하라고 자식을 들들볶아가지고 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도 저희 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은석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은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사건이 사건이 이게 언제지? 2000년도에 2000년도. 이것도 자식을 들들볶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범죄를 저질러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건이 더 있어요. 구이동 사건도 있어요. 구이동 사건은 최근 사건이고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물론 그런 사건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살인 같은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 사건 두 가지가 부모가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아니, 사람 새끼를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둘 다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 학생 두 명이 한 명은 고려대를 갔었고 또 한 명은 이제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반에서 1등 정도 찍었습니다. 내신으로 따지면 1% 안에 들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구이동 사건은 뭐냐 하면 반에서 1등해도 어머니한테 맞았습니다. 왜 맞았는지 아세요? 전국 등수가 안 나와서. 전국 등수. 그 친구도 전국 등수가 2000등 안에 들어갔어요. 2000등 안에.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디젤님? 전국 모에서 지금 200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근데 부모님은 그 어머니께서는 그걸 만족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전국 1등. 무조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다 자식이 너무 못 버티고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도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부모님들은. 둘 다 웃긴 게 뭐냐면 그 두 개 사건들이 집안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건이에요. 맞잖아. 이건 부모님 잘못이야. 부모님 잘못. 근데 왜 부모님들은 이 의지를 안 꺾을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병들게 하는 거야, 이거는. 자식의 인생을 가로막는가. 자식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왜 그런가 하면 디제이님도 아시겠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들이 못 버텨요, 이게. 못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멘탈이 약한 이유가 코코다스 멘탈이 약한 이유가 뭐 디제이님도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요즘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한 게 다 이유가 있어. 그 친구 전체적으로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주시키니까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오니까 다 못 버티는 거죠. 사실 제가 사회생활 나왔을 때 우리가 심했으면 심히 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버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처맞고 막 욕하고 막 함부로 대해도. 근데 지금은 솔직히 옛날보단 덜하잖아. 법도 생겼고. 근데 못 버티는 사람 더 많잖아요. 잠깐 히들어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 그 친구들 선천적으로 멘탈이 약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약해져. 후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적 경쟁시키고 부모님 쥐어 짜내고 너무 혹독하게 경쟁이라는 걸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멘탈이 약해지고 좀, 좀 근성이 약해지면 사회 나가 못 버티는 거야, 이게. 사회 나가가지고.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디제이님도 아시겠지만. 막상 좋은 데 가놓고 오래 롱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데 들어갔으면 버티고 어떻게든
자력갱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상 뭐 7급 시험 어떻게 붙어서 칩시다. 붙어도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절부터 부모님한테 강압적인 어떤 교육과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달라요. 이미 약해져 있어요. 약해진 상태에서 누가 스트레스 주고 욕먹어봐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는 거죠. 엄청난 사회 문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 자신들의 잘못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왜 없습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지적받다 보니 남이 지적하면 못 참는다. 남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뭐 똑똑하다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 족밥이에요. 족밥이고 사회 나오게 되면 그 전공 지식과 어떤 공부에 관련 지식을 써먹을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 나와서 다시 배우고 이미 먼저 배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그리고 배워야 돼. 못하면 지적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예를 들어 뭐 서울대 내가 뭐 공대 나와서 학교 생활 잘하고 똑똑한 소리 많이 들었어도 내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나보다 사수도 있고 나보다 높은 직급도 있어요. 막상 들어가면 써먹을 기회보다 못 써먹을 기회가 더 많아요. 필드는 다릅니다. 그래서 못하면 욕먹고 좀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미 부모님한테 지적질 당하고 좀 모진 소름 핍박 당한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는 거죠. 조금만 뭐락해도 힘들어하고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자녀들을 들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과한 기대를 걸지 않았나, 자식들 너무 압박하지 않았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자식들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요. 가만히 놔둬도 힘들어. 대한민국 땅에서 공부하고 버틴다는 게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지켜만 보더라도 그것도 힘든데 자꾸 압박 주고 뭐락하고 경쟁시키고 성적 가지고 막 들볶아하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이건 부모님이 좀 경각심을 느끼고 부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고 싶어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어요. 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이 원하는 꿈을 대신 실현해주길 원해도 자식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도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자아입니다. 자아.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